오빠, 응? 내 친구가 응? 길에서 아기 고양이를 구조해서 집에 데려왔대. 응? 근데 가족으로 삼아 계속 키우고 싶대. 어. 그러면은 동물병원 가서 제일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와 뭐 접종이라든지 뭘 가장 먼저 해야 돼? 자, 일단은 길고양이를 이제 혹시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 마음을 먹을 수 있지. 그러면 첫 번째는 위생이지. 이제 고양이들이 보통 목욕을 그렇게 많이 하거나 필요성이 자주 있지는 않은데 이제 밖에 살던 아이니까는 일단은 깨끗하게 잘 씻겨야 되겠고, 기존에 키우던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이 어린아이가 어떠한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겠지. 또 이제 어린 고양이는 체온이 쉽게 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욕을 시키고 나면은 잘 이제 건조시켜서 체온 유지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니까는 어린 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나오는 사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유동식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정해진 양의 체중에 맞춰서 먹이는 게 중요하겠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길고양이를 데리고 왔다고 했을 때 바로 들고 병원에 데려올 필요는 없어. 일단은 데리고 와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아이가 기본적인 것들, 밥은 잘 먹는지, 대소변은 잘 보는지, 뭐 잠은 잘 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지켜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그냥 이제 동물병원에 문의를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고서는 뭐 기본적인 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 관련된 구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안내를 해주시겠지. 그러면은 그 이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쭉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를 지켜봤더니 얘가 생각보다 밥도 좀 잘 못 먹는다든지, 밥을 먹었는데 구토를 한다던가, 변을 깨끗하게 정상적인 변으로 잘 봐야 되는데 한 번씩 설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변에 혈액이 좀 섞여 나온다든지, 아니면 특정 부위에 털이 빠지는 탈모가 동반되면서 피부가 좀 안 좋아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동물병원에 내원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그러한 류의 증상들이 있을 때 수의사 선생님들이 다 아셔.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들은 중요한 게 전염병이 문제야. 전염병. 생각보다 전염병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어린 고양이들이 그 전염성 질환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 그래서 처음 데리고 왔는데 기존에 살던 고양이가 있으면 처음부터 합사시키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아. 물론 뭐 같이 사는 고양이가 없었다라고 하면 큰 상관없겠지만은, 원래 살던 고양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같이 살부비고 밥그릇 같이 쓰고 하는 거는 권장되지 않으니까 조금 시일을 두고서 이제 건강이 확실히 괜찮다고 판단될 때 합사를 시키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안내를 받게 될 거야. 그럼 이제 관련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겠지. 음, 전염병이 좀 많은 편이라고 했잖아. 맞아. 대표적으로 어떤 전염병이 많아? 사실 이제 전신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로 치면은 뭐 제일 무섭고 겁나는 게 전염성 복막염이라고 하는 질환이지. 고양이 백혈병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생사를 오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당장에 가벼운 증상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일으키는 게 보통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뭐 허피스라고도 하고, 그러한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이제 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그런 증상도 생겨요. 그다음에 이제 칼리시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심각한 수준의 구내염, 입안의 염증이거든. 구내염이 생기기도 해. 그러면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경우들도 있고 침도 많이 나오고 통증 때문에 밥을 좀 잘 못 먹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그래서 사실 생사를 오가게끔 하는 정도의 전염성 질환들도 있고, 삶의 질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힘들겠는데 라고 상황을 만드는 질환들도 있어. 그리고 결국 그 질환들이 잘 관리가 안 되거나 치료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잘못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증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 심각하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호는 검사를 잘 받아보고 적절한 대응을 잘 좀 해줘야겠어. 음. 고양이를 가족으로 삼을 때 음, 여러 방법이 있잖아. 그렇지. 이제 이거 길고양이가 아니더라도 음. 뭐 입양을 한다든지 그치, 요즘 보호소에서 어, 입양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렇게 길고양이를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지인의 그렇지, 고양이가 낳은 아기를 입양한다든지 그렇지. 또 샵에서 뭐 캐터리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 구매하는 방법도 있잖아. 음. 근데 나는 고양이 잘 모르지만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는 굉장히 사나울 수 있고 어떤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애교가 많은 경우도 맞아. 있잖아. 근데 길고양이라고 해서 그렇게 강아지처럼 귀여움이 없고 사나울 수도 있나? 진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에도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 물론 타고난 영역도 있지만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경험들에 의해서도 성격이나 기질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 물론 타고난 영역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야. 근데 고양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고양이 경우에도 너무너무 순한 고양이들도 있고 굉장히 사나운 고양이들도 있지. 심지어 보호자분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고 뭐 무조건 다 제일 좋은 거 아이가 편안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분도 무는 경우 있고 보호자분도 핥히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병원에 왔을 때는 이제 뭐 수의사나 의료진들이 조금 다루기가 힘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냥 뭐 우리라고 해가지고 안 물리는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도 솔직히 그런 아이들 보면 조금 겁날 때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물려서 다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심하지. 이제 서로가 안전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문제가 생기긴 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은 타고나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고 추가적으로 후천적인 영향들도 있어. 근데 그게 꼭 길고양이라서 사납고 캐터리에서 분양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고양이라고 해서 순하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고양이마다 다른 성격의 문제들은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성격 얘기가 나와서 음, 고양이가 너무 사나워서 음, 멀리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로 이동하기 너무 힘들어. 음. 하지만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있지, 그 있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맞아, 한다든지 있지. 이런 경우는 얘 이동을 어떻게 시켜줄 수 있어? 그 이제 예민한 아이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진짜 심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에 태우기만 하면 고양인데 개고흡을 막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약물을 잘 사용하는 게 좋아. 다니는 병원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그 흥분도를 좀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나와 있어. 그 약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서 사전에 약물 투여를 하고 흥분도를 좀 가라앉힌 상태에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동을 하는 게 좋겠지. 출발하기 전에 어떠한 약을 먹일지 결정을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약을 먹고 출발을 하면 좋겠지. 우리 병원도 많이 처방해.